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 KT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팀 분위기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외국인 선수와 국내 자원들의 조화가 안정적으로 맞물렸다. 힉스는 공격에서 꾸준한 득점 루트를 제공하며 골밑과 미드레인지에서 존재감을 보인다. 강성욱과 한희원도 공격에서 부담을 나눠 가지며 득점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로테이션 가동폭이 넓어 경기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선영과 문성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백업 자원들의 역할 수행도 안정적이다. 다만 전체 시즌 성적은 여전히 5할에 머물러 있어 상위권 팀 상대로는 검증이 필요하다. 백투백 일정이라는 점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창원 LG는 리그 선두답게 시즌 내내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마레이는 골밑에서 리바운드와 수비를 동시에 장악하며 팀 전술의 중심을 맡는다. 타마요는 내외곽을 오가며 공격 옵션을 넓혀주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양홍석과 윤원상은 외곽에서 꾸준히 득점을 보태며 공격 밸런스를 완성한다. 국내 선수 뎁스 또한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EASL 병행 일정 속에서도 체력 관리와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며 상성 우위를 보여왔다. 원정 경기지만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KT의 최근 상승세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LG는 시즌 내내 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온 팀이다. 백투백 일정 부담과 상대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KT가 연승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경기는 접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수비 중심의 경기 양상 속에서 득점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6연패에 빠지며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가라앉아 있다. 시즌 초반과 달리 경기력이 점점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칸터는 골밑에서 꾸준히 버텨주고 있으나 공격 부담이 과도하다. 국내 자원들의 득점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수비에서는 로테이션이 느려지며 실점이 반복된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단 사기 역시 크게 저하됐다. 팀 내외적으로 잡음이 들린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현재 흐름에서는 반등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원주 DB는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확실히 탔다. 앨런스는 골밑과 외곽을 오가며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알바노는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책임지며 공격의 중심을 맡는다. 두 외국인 원투펀치는 리그 최강급 조합이다. 강상재와 정효근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원들도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이용우까지 가세하며 로테이션 완성도가 높아졌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나서는 일정 역시 유리하다. 경기 운영과 체력 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두 팀의 최근 흐름 차이가 너무 크다. 삼성은 현재 전술 멘탈 모두 흔들리고 있다. DB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된 구조를 유지 중이다. 접전으로 갈 요소가 많지 않다. 전체적인 득점 페이스도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렌즈 아반도와 브라이스 워싱턴, 김종규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힘이 탄탄하다. 아반도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워싱턴은 하이포스트에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김종규는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팀의 기준점이다. 초반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가진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하프코트 공격이 특정 옵션에 의존하는 시간대가 길어지기도 한다.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외곽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부산 KCC는 허운을 중심으로 한 가드 전개가 강점이다. 허운은 템포 조절과 클러치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리딩 가드다. 드완 에르난데스는 픽앤롤 이후 골밑 마무리가 안정적이다. 윌리엄 나바로는 외곽과 드라이브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스크린 이후 제스페이싱이 매끄럽다. 공격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 옵션으로 이어진다. 수비에서도 최근 로테이션 완성도가 올라왔다. 후반 운영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초반 골밑 싸움은 안양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차이가 난다. KCC는 클러치 상황에서 선택지가 더 많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원정팀이 유리하다. 전체 40분 기준 밸런스는 KCC 쪽이 낫다. 네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이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러셀은 사이드와 백어택을 오가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한 선수는 어려운 볼 상황에서도 공격을 다시 살려낸다. 김규민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을 동시에 책임진다. 디그 이후 공격 전개가 빠르게 이어진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공격 선택지가 늘어난다. 수비 조직력과 커버 범위가 넓다. 세트 후반 운영 능력이 강점이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이바의 강타 의존도가 높다. 허수봉은 서브와 공격 모두에서 위력적인 자원이다. 레이바는 하이볼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최민호는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담당한다. 초반 서브 압박이 성공하면 흐름을 탈 수 있다. 하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다. 디그 이후 연결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다. 이 경기는 랠리 길이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대한항공은 긴 랠리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다. 현대캐피탈은 초반 강타로 흐름을 잡아야 한다. 세트 중반 이후부터 운영 능력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 흐름은 홈팀 쪽이 안정적이다. 다섯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 중심의 공격 구조가 뚜렷한 팀이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과 강타로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리시브가 안정될 때는 사이드 아웃 효율이 높다. 박혜민은 수비와 리시브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신은지는 중앙과 사이를 공략하는 배급이 강점이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블로킹 타이밍이 늦어지는 구간이 자주 나온다. 세트 후반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다. 흥국생명은 시스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레베카는 하이볼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을 책임진다. 이다현은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최은지는 리시브 안정성과 공격 밸런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정윤주는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각 포지션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전술 변화에도 흔들림이 적다. 세트 후반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정관장은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급격히 어려워진다. 흥국생명은 공격 루트가 분산돼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조직력 차이가 드러난다. 후반 안정감은 원정팀이 확실히 앞선다.